안녕하세요. 무의식을 바꾸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남 최면 심리상담센터 지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황금기를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봄날 활짝 핀 꽃처럼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혹시 늦가을 맑은 날에 빛나는 단풍잎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봄꽃이 화려함의 아름다움이라면 잘 물든 단풍은 성숙함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깊은 빛깔은 청춘의 푸르름과는 또 다른 묵직한 감동을 줍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잘 늙은 노년은 그 자체로 깊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분들이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쇠락하는 것, 추해지는 것, 그리고 외로워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인생의 가을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로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 그 가을을 어떻게 하면 봄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일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년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나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품을 떠나고 나면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다른 고통은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와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덮어두었던 묵은 감정들이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사사건건 폭발하곤 합니다. 자식들을 향해서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평생을 희생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고통은 건강과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병들어 아파하는 모습을 보거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집니다. 죽는 것 자체보다 아픈 고통을 겪게 될까봐 무서워집니다. 역할의 상실, 관계의 갈등, 그리고 죽음의 공포. 이 모든 노년의 고통은 사실 단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지 못함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내 뜻대로 자식과 배우자를 움직이려 하는 마음, 그리고 늙어가는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노후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욕심입니다. 젊은 시절의 욕심은 때로 야망이나 성취욕으로 불리며 긍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움켜쥐려는 욕심은 노욕이라 불리며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늙으면 더 이상 끌어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있는 것을 베풀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따뜻한 말이든 지혜로운 침묵이든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재산이나 물건을 끝까지 손에 쥐고 놓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 주워버리면 자식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혹은 평생 아껴 모은 것이라 그저 인색한 마음에 놓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은 선물이 됩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것을 받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난 뒤에 남겨진 물건들은 자식들에게조차 쓰레기나 유품이 될 뿐입니다. 심지어 귀신 붙었다며 아무도 가져가려 하지 않아 전부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살아생전에 주면 선물이 되고 죽고 나면 짐이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베풀음은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남은 이들에게도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관계에 대한 그릇된 기대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운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고 용돈을 적게 주면 야속합니다. 하지만 새가 새끼를 키워 둥지 밖으로 날려보낸 뒤에 그 새끼가 어미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다 큰 자식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자식은 그저 저들끼리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 손 벌릴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이 가끔 찾아와 주는 것, 작은 용돈을 주는 것 하나하나가 그저 고마운 일이 됩니다. 원망이 없으니 내 마음이 편안하고 관계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들이 황혼기에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는 서로 내가 옳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분들이 은퇴 후에 집안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과거의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할 때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이 수십 년 묵은 감정의 빚은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수십 년간 받아온 것을 되갚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와 연결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바로 잔소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젊은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든 며느리든 사이든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못마땅한 구석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 때는 말이다 하며 말을 보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가 관계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오는 길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봐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 자식들의 방문이 뜸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어른은 입을 닫고 대신 귀를 엽니다. 그리고 가끔은 지갑을 엽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염불을 하거나 명상을 하십시오. 그것이 나와 내 주변을 모두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 잘 물든 단풍처럼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핵심 지혜의 첫 번째는 그냥 산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연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도 무엇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그 모든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그냥 산다는 것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고 밥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누가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는 삶입니다. 어떤 일에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물처럼 흐르는 상황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빠서 오늘은 못 오겠다고 전화가 오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알겠다. 바쁜 일 잘 보거라 하고 전화를 끊고 내 할 일을 합니다. 거기에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도인의 삶이며 가장 편안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핵심 지혜는 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빚을 갚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갈등을 겪어온 부부, 특히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에 아내가 평생을 참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로 잘 지내자고 한들 쌓인 감정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가 평생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다가 이제는 농사도 짓지 않으니 남편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밥을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분들이라면 지난 수십 년간 아내가 나를 위해 밥을 해주고 아이를 키우고 나의 성미를 참아준 것에 대한 빚을 갚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부처님 말씀이나 하느님 말씀처럼 그저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한번 숙여 보십시오. 텃밭에 고구마를 2줄 심자고 하든 3줄 심자고 하든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고구마 몇 개 더 얻는 것보다 두 사람이 편안하게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 수백 배 더 이익입니다. 아내의 뜻대로 한번 져 주십시오.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스스로 이익을 챙기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숙이고 빚 갚는 마음을 낼 때 상대방도 결국에는 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지혜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적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먼저 몸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노후는 건강한 몸에서 나옵니다. 젊을 때처럼 힘이 넘치는 건강이 아니라 정신이 맑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건강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과암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로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젊을 때의 습관대로 억지로 무리하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몸에 맞게 적당히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과식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적당히 먹고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노년의 과식은 독이 됩니다. 셋째는 과음입니다. 과음은 몸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불의의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 과한 것을 피하는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당한 노동 즉 움직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아낀다며 가만히 누워만 있으려 하면 오히려 몸은 더 빨리 굳고 쇠약해집니다. 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소일거리 삼아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는 것이 그 어떤 헬스클럽 운동보다 좋은 보약입니다. 몸을 계속 움직여야 기혈이 순환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다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주변에 아픈 친구나 형제가 생기면 나도 저렇게 아프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전염되곤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장수하기 때문에 그런 병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평균 수명이 짧았다면 그런 병에 걸리기도 전에 다른 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살 만큼 살아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아픈 것을 마음의 병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의사에게 맡기고 우리의 마음은 그 아픔에 구애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병들어 눕게 되더라도 찾아오는 자식들에게 괜찮다, 걱정 마라, 내 살 만큼 살았다고 명랑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 가족이 편안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두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는 남은 자손들을 위해 복을 짓는 마음입니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자손 잘 되라고 비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복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롯이 나를 닦는 마음입니다. 틈틈이 염불을 하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좋은 법문을 들으며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인생의 가을은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봄꽃의 화려함은 금세 지지만 지혜와 자비로 잘 물든 단풍은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단풍잎을 주워서 책갈피에 고이 간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인연 따라 감사하며 따뜻하게 베푸는 삶을 통해 봄꽃보다 아름다운 잘 물든 단풍 같은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